바꾸고 싶다면 인생을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꾸십시오. 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 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. 작가 이창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. 식습관이라 그러잖아요. 워낙에 어릴 때부터 음식 먹는 규칙, 예절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정착이 된 건데 나라마다 참 다양해요. 식습관들이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 얘기를 또 쓰셨어요. 흥미롭게. 연구를 좀 많이 하셨네. 그게 아무래도 기후도 다르고 식자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하고 어때요? 그 연구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식사 예절이 좀 엄격한 것 같아요. 그 흔히 말하는 서양, 프랑스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. 예. 둘 중에 어느 게 더 엄격한 것 같아요? 일단 안 살아본 데가 훨씬 더 엄격하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정답이네, 맞다.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. 예. 이제 먹고 네. 여기서 살았고 이미 이것 자체가 습관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. 맞네요. 우리는 쉽죠. 근데 만약에 프랑스 가서 정식으로 풀코스 요리를 먹는다.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습관이 안 됐으니까.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있죠?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? 좀 알려주세요. 우리나라에선 계속 계절이 변하니까 음식에서 장기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. 그러네요. 그렇기 때문에 젓갈이나 김치 등의 절인 음식이 발달했다는 점. 음. 그리고 끓인 것과 매운 것이 많다는 점. 그것 또한 우리나라의 이 현실과 연관이 있습니다. 이 현실로 인한 음식을 먹는 것이 지금의 습관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. 그 매운 거 좋아하는 거는 이게 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. 그냥 매운 거 먹고 그냥 땀 쫙 흘리고 나면 시원하잖아요. 네. 그리고 국물 요리 많은 것도 전 알아요. 국물 요리 많은 이유가 옛날에는 밥이 현미였거든. 다 백미가 아니라 거칠잖아요. 그러니까 씹기가 힘드니까 국물에 말아 먹거나 연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위해서. 국물이 없으면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아,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. 식사 예절에도 효와 예가 음.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음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은 도덕의 예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른이 그죠? 거기도 그래요? 이창희님도 식사를 할 때 어르신이 부모님이 숟갈 안 들면 안 들어요? 저는 먼저 먹고 있어도 되냐라고 질문하면은 그렇게 질문해 보죠. 그러니까 그게 예의인 거죠. 네. 제가 먼저 먹어도 됩니까?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. 어르신이 드시기 전에는 안 먹는 거다. 제대로 배우셨네요. 네. 일단 방금 말한 것까지가 동양의 식사이고 이제부터 서양의 식사를 얘기해 보자면은 네. 우선은 이 서양을 프랑스 쪽을 들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프랑스 요리가 서양 요리의 좀 대표죠. 우리가 영국 요리는 몰라요. 미국 음식, 뭐 햄버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. 예. 풀코스 요리, 서양, 프랑스죠. 예. 일단 이 서양의 식사 예절이나 고급 요리 같은 것들 하면 전부 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말이죠. 일단 세계 어느 나라 요리를 가도 프랑스 식당을 가보면은 다른 나라 식당보다 값이 훨씬 더 비싸다는 것부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는 뭐 밥하국 뭐 여러 재료 음식을 이제 쭉 깔아놓고 이렇게 내가 먹는 한상 요리인데 예. 프랑스는 뭐 이렇게 수시로 뭐 나오더라고요. 예. 그게 딱 순서가 있다면서요? 나오는 순서도 막 나오는 게 아니라. 예.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한 쌍에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한 음식을 먹고 또 다른 음식을 차리고 먹고 이렇게 줄줄이 식사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네 가지 순서를 좀 알려주세요. 예. 일단은 먼저 전체라고 하는 입맛을 돋우는 요리. 다음은 고기나 생선을 재료로 하는 메인 요리. 치즈를 몇 조각 맛보고 마지막으로 후식 즉 디저트를 먹습니다. 아, 맞다. 요즘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코스 요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나오네요, 정말.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저거는 분명히 지킨다라고 합니다. 가난해도. 예. 아. 뭐 해석해보자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식사할 때 고기든 생선이든 반드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시간도 오래 걸리죠? 그들은 또. 계속 그렇게 줄줄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한 번 식사하는데도 평균 2시간 이상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. 그렇겠네요. 뭐 준비한 것부터 식사 끝내는데, 야,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자는 거 빼고 나머지 시간에서 식사를 2시간 한다. 그러면
점심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저녁도 그렇게 먹는다.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먹는 걸로 시간을 귀족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먹는 걸로 시간을 보냈다는데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양 사람이 서양 식사를 하면 되게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예. 하도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식사에서 당황하는 경우 또한 상당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프랑스 요리 또 서양 요리의 대표적인 이 코스 요리라든가 레스토랑 갔을 때 좀 다른 거,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. 예. 일단 해서는 안 된 일들이 아주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더 많습니다. 일단 수프를 먹을 때 규칙 꼽자면은 네. 접시를 자신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기울여 잡는 것. 아, 그거는 알아요. 이렇게 우린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뜨잖아요. 예. 근데 이 수프도 이렇게 들면 안 되는군요.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왜 그렇죠? 이게 수프를? 일단 이게 서양에서 옛날에 배를 탄 항해 시대 때 생긴 습관이라고 하는데 배에서 수프를 잡다가 배가 기울여 버리면 수프를 내 쪽으로. 예. 오. 수프를 쏟을 염려를 덜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잡는 그런 규칙이 생겼다. 근데 이렇게 반대쪽으로 잡으면 아무래도 식탁 쪽으로 기울이지 내 쪽으로 오지는 않으니까. 그러네. 이게 거기서 나온 거군요.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밀면서 먹는구나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기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앞쪽으로. 그러네요. 또요? 그 다음 목적은 좀 동양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먹을 때 어떤 소리를 내지 말 것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. 일단 쩝쩝거리는 소리, 트림 내는 소리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샐러드를 먹을 때는 포크만 써서 먹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수프를 거기 갖고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. 큰일 나겠네요. 그죠? 숟가락은 수프 떠먹는 데만 쓰는 거지 샐러드를 막 급해갖고 거기다 숟가락 넣어서 야만인 소리 듣겠어요. 항상 포크로 먹어야 되고요. 예. 그리고 생선도 특이하더라고요. 생선 먹는 방법도. 예. 일단 먹을 때는 일단 나온 뒤에 한쪽 면을 먹은 뒤 뼈를 발라내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. 즉 뒤집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. 그래요? 우리는 보통 생선 먹으면 먹고 뒤집어서 먹잖아요. 예. 저도 그런데.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뼈를 바르고 또 그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. 뒤집으면 안 되네요. 신기하네. 주의해야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닭고기 먹을 네. 때 규칙인데 네.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손으로 잡고 통닭처럼 뜯어먹는 것은 별로 문제거리가 안 되지만은 그렇죠. 서양에서는 그렇게 손으로 들고 먹으면은 저 멍청한 야마인 이렇게 본다라는 규칙이 닭고기는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 닭다리 딱 잡아서 뜯는 재미가 있는데. 그렇습니다. 오. 그 정도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킨이 발달했나. 또요. 재밌다. 예. 그리고 손이 식단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이상하게 본다라는 그런 이렇게 규칙이 올려놔야 되군요. 항상 식탁 위에. 예. 오. 옛날에 귀족들 채통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던데. 맞아요? 예.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남기면 식사에 초대한 사람한테 최악의 신뢰라고 보긴 한데 즉 음식을 남긴다는 게 이 음식은 질이 아주 나와서 먹을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이다. 즉 너무나도 맛이 없어서 이건 다 못 먹겠다. 즉 이런 최악의 음식맛 비난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. 야, 그러면 과식을 할 수밖에 없겠다. 다 먹어야 되니까. 그리고 네. 여기선 제가 쓰지 않는 게 있는데 네. 일단 프랑스에서는 음식이 나오면은 음식을 각 접시에 덜어먹는다. 즉 뷔페 형식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일단 음식을 막 적당히 덜어먹는 것은 그건 신뢰가 아니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안 넣고 내가 먹을 조금만 이렇게 내가 먹을 양만 하는 건 신뢰가 아닌데 내 앞에 있는 접시에 있는 걸 남기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. 다행이에요. 이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나는 양이 요만큼 많다는데 뭐 큰일 나잖아요. 내가 덜어 먹을 때 조금만 덜어서 먹은 건 그건 다 먹어야 된다. 그건 좋은 거네요. 설명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요. 어느 나라나 뭐 이슬람 문화권을 빼고 이 술을 먹는 문화가 아무래도 안 먹는 나라보다 많은데 이 술도 습관이에요. 이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 주도라는 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. 이것도 좋은 습관인 거죠. 그렇습니다. 당연히 술을 마시면 취해가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충동을 진짜 자제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주도는 반드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창현님은 술 잘 하세요? 아니요. 못해요? 그냥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.
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본인의 주량을 모르겠네요. 안 마셔봤으니까. 그렇습니다. 왜 술을 안 드세요? 좋은데. 아까 앞에 말한 원인도 그 둘 중 하나고. 아, 정신을 흐리게 할 수 있다? 예. 그게 싫으시군요. 예.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? 궁금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도저히 제 입맛에 못 먹을 맛이어가지고. 아, 그래요. 사장님 너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. 뭐 술을 당연히 먹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담배도 다행히 피는 거잖아요.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. 예. 맞습니다. 술도 뭐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이왕 안 먹는 게 좋고요. 대신에 마실 거라면 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주도에 대해서 우리 이창현님이 좀 준비를 하셨는데 알려주세요. 네.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이 주도라는 것에도 동양과 서양에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우선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의 수의 주도를 들어보자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관습법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우선 첫 번째로 먼저 자신보다 윗사람이 먼저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는 것. 그 다음에 윗사람이 술을 따라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술을 두 손으로 받고 두 손으로 마실 것. 그렇죠. 이때 윗사람과 같이 마실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마시는 오른쪽으로. 이게 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. 이거 중요하네요. 왼손으로 가리고. 그렇지. 술잔을 오른손으로 보통 드니까 예. 이게 이쪽으로 돌리면 좀 이상하네. 그래서 왼손잡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또 어르신들 그렇죠. 근데 이제 일단은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맞네. 예. 그리고 윗사람에게 술을 따라줄 때 두 손으로 무릎 꿇는 자세로 두 손으로 드릴 것. 그렇지.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예의였었죠. 예, 맞아요. 이런 규칙이 있고 일본에서 술잔에 술이 비면 무섭게 바로 따라주는 그런 규칙 등이 있다는 점.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우리는 잔이 다 비어야 따라주는데 일본 건배. 사람들은 계속 첨잔을 해요. 그렇죠. 건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자가 말의 건자지 않습니까? 이 술을 건배라고 하면 이 술을 다 마셔버리자라는 그런 뜻. 그 건배가 마를 건자군요. 예. 비우자 이네요. 예. 우리 말로 그냥 하면 좋겠어요. 건배보다는 비우자. 예. 예. 일단 이처럼 동양에서는 술을 마실 때 규칙, 즉 예절을 의미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서양의 주도는 동양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아까 말했다시피 동양에서 술을 마실 때 사람의 자세, 즉 예절 같은 걸 주목한다면은 서양에서는 술을 어떻게 마셔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? 즉 술을 다루는 방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. 이런 면에서는 포도주를 다루는 면에서 아주 그 면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우선 포도주를 보관하는 온도가 그 포도주 종류마다 다르다는 점. 그것도 있고요. 포도주 전용 냉장고도 있다라는 그렇더라고요. 점에서 그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요리할 때 일단 포도주 종류에 따라 반드시 갖고 와야 되는 포도주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음식 종류에 따라서. 예. 예. 우선 아까 식사할 때 서양에서는 메인 요리할 때는 포도주는 반드시 따라온 것이 흔합니다.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때 고기 요리에는 흔히 말하는 포도 색깔, 즉 보라 색깔의 즉 적포도주. 그리고 이 생선 요리에는 좀 색이 없는 백포도주. 그렇게 마시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기 요리에 백포도주가 나오지 않고 생선 요리에는 적포도주가 나오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. 저도 조금 알아요. 그러니까 저기 서양에서 와인 마실 때 이렇게 잔을 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잡는 건 괜찮은데, 네. 그리고 흔들어 가지고 빛깔을 먼저 보고, 네. 그리고 마실 때 되게 요란스럽게 먹다고 뭐 이런 식의 먹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 우리는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런 소리 내면서 마시고 그러네요. 애초에 이 포도주 전용잔에서도 이 음. 서양의 주도면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아까 말했다시피 포도주는 마시는 온도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. 네네네네. 이 사람 손의 온도에 따라서 포도주 맛이 변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즉 아래 이렇게 기둥으로 길죠. 기둥. 맞아. 기둥을 잡아야 돼. 이렇게 잔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예. 그런 면에서도 주도적인 면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야, 재밌네요. 이게 파면 팔수록 그 나라의 식습관을 알수록 그 나라의 문화, 기후
이런 것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. 역사나 종교도 다 영향이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나 어느 나라나 원시 시대에는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? 음식을 놓고 나눠 먹었잖아요.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먹어야 되니까 규칙이나 예절을 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또 아무래도 농경사회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동양은 그런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양은 뭐 수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했다고 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까를 생각하는 게 다 역사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식습관. 우리 습관으로 시작돼서 다양한 식사에 대한 예절을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은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넘어서서 현자라고 해야 될까요? 성공한 현자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뭘 또 후회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창현 작가와 함께하는 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